근데 이 시정연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이고요. 네. 저는 눈에 들어온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. 정치적으로는 사전 한담 때 오부 요인과 여야 지도부가 함께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환담을 나눈 첫 번째 일정이었습니다. 그렇죠. 뭐 이재명 대표도 돌아가면서 1분 발언 정도를 했던 것 같고요. 네네. 민생이 중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지난해 시정연설은 거부했습니다. 네네. 국회에 들어오지조차 않았어요. 음.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신사협정을 맺어서 네. 피켓을 들거나 야유하지 않고 대통령님의 시정연설을 다 들었습니다. 네네. 이건 저는 잘한 거라고 봐요. 음. 물론 로텐도어 앞에서 그 연설을 하는 본회의장 바깥에서는 그렇죠. 피켓 피켓 들고 들고 있었죠. 뭐 침묵 시위 같은 걸 했는데 음. 사실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고 예산안을 이 협상 견제하고. 과정에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. 그리고 지금 절대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예산안 야당이 협조 안 해주면 통과 못 시켜요. 그렇죠. 어쩔 수 증액은 없죠. 정부만 할 수 있지만 지들 마음대로 감액할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얼마든지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굳이 국회에서 우리나라 지도자가 왔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반겨주면 안 되나 하는 아쉬움이 좀 들고요. 그렇죠. 네. 정치에도 도의와 예의라는 게 있으니까.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건 대통령께서 오늘 사전 한담을 마치고 국회 들어가서 네. 제가 봤을 땐 일부러 민주당 의원들 쪽으로 먼저 가셨어요. 악수 인사하고 청하시고. 악수하고 이재명 네네. 대표도 다시 악수했고 음. 이재명 대표에서 일어서서 악수를 받았거든요. 그쵸. 서로 나누셨어요 악수를. 나올 때도 민주당 쪽을 다 붙으셨어요. 음. 이게 야당에 대한 협치의 의지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진보당의 강성이라는 사람은 민주당도 안 하는 그 피켓을 내내 들고 있었고요. 네네. 그래서 진보당과 이런 사람들 절대 국회에 들어오게 해주면 안 됩니다. 진보당은 완전히 조금 저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로 유명하죠. 네, 많이 좀 가 있는. 뭐 대놓고 경기동부연합 그러니까요. 정당이니까요. 네. 그리고 악수를 거부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고. 이거 너무 좀 싸가지가 없더라고요. 그 김남국과 함께 더맨더머였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페이스북에 직접 올렸는데 내가 네네. 악수하면서 이제 그만두실 때가 됐다는 발언을 했대요 대통령. 미친놈 아니에요? 아니 이거는 기본적인 미친 거지 그냥. 이거 뭐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? 예의도 없고. 아니 대통령을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요. 야당 역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. 음. 그런데 때와 장소를 가리면서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뽑은 국가 지도자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당연하죠. 애들도 네. 안 그래요 요즘은. 대통령께서 굳이 이 민주당 쪽으로 먼저 가서 악수도 주고받고 하는데 네네. 악수 거부도 그렇고 그걸 악수하면서 그만두실 때 됐다라는 말을 했고 정말. 그걸 자랑스럽게 나 이 말했어요라고 자기 SNS에 올리는 거 네. 개딸들 보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거는. 철저하게 개딸용인 거죠. 그런 것들은 너무 네. 아쉬운 것 같아요.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시정연설 할 때도 또 주목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국민의힘부터 먼저 얘기하지 않고 민주당부터 네. 언급하시고 그리고 이제 쭉 마지막에 국민의힘을 얘기했던 것도 야당을 먼저 언급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정의당까지 포함해서. 네. 정말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고 그리고 관련돼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의 또 협조가 필요하니까 네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강조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견주어서 보면은 참으로 민주당의 그 행태가 참 꼴사납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악수 같은 것도 안 하고 네. 앉아 있기나 하고 참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. 예. 그런 인간들만큼은 우리가 좀 국회의원으로서 뭐 국회의원 떠나가지고 예찬현이 그때 하신 말처럼 인간이 좀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네.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참 맞습니다. 진짜 네. 많은 분들도 지금 이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참 안타깝다, 짠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시고 진짜 이게 뭐 극한 직업인 것 같아요. 네, 그런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오늘 시정연설에서 강조하신 부분들 짧게 좀 짚어드리면요. 네네. 일단은 정부의 긴축 재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. 네, 사실 선거 앞두고 돈 푸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. 그렇죠. 그런데 우리 미래를 위해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는 건 진짜 하기 어려운 결단이거든요. 근데 IMF가 최근 대한민국의 이런 긴축 재정, 건전 재정을 칭찬했고 네네. 주요 신용 평가사들이 이 신용 등급을 안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이런 영향이 있을 겁니다. 네네. 네, 그래서 25조 원 정도를 구조조정했다고 하고요. 항상 물가 상승률 비슷하게 예산안이 늘은데 네. 이번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2.5%밖에 안 늘었어요. 이거는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물가 상승보다 예산을 더 줄인 거예요. 사실상 예산을 더
대폭 줄인 거죠. 아, 총선을 앞두고 이런 결정하기 쉽지 않죠. 네. 그리고 그 대신에 취약계층과 약자들에 대한 복지 예산은 더 두텁게 했는데 지금 말이 많은 게 R&D 예산 절감이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게 R&D 연구 예산을 일방적으로 줄인 게 아닙니다. 이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네네. 10조가 늘었어요. 아, 너무 많이 들었네. 네, 그래서 네. 문재인 정부 때 본인들이 R&D 투자 많이 한다는 성과를 내려고 점진적으로 예산을 상향시킨 게 아니라 증가시킨 게 아니라 좀 말도 안 되게 아니 3년 만에 10조가 늘었다니까요. 아, 뭐 10억도 아닙니다. 10조입니다. 10조. 그것을 조금 정상화시키면서 3년에 10조가 늘면 당연히 숭숭 새는 구멍 누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죠. 그걸 좀 정상화하기 위해 사실 이번에 3조 5천억 정도를 감액을 했고요. 네네. 그 3조 5천억이 취약계층 복지 예산으로 돌려간 겁니다. 그리고 반도체라던가 원자력 같은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R&D 예산이 분야별로 오히려 더 늘어난 것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줄였다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쪽으로 옮겼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네요. 네, 그래서 네. 오늘의 시정연설에서 이 재정 건전성 미래 세대를 위한 긴축 재정이 눈에 들어왔고요. 네네. 두 번째가 R&D 예산의 진실 이런 것들이 전 또 눈에 콕 찝히는 이슈였습니다. 야, 이 재정 건전성 문제가 사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국가 부채가 엄청나니까요. 근데 오히려 이재명 같은 그런 인간들은 대선 기간 내내 그때 강조했던 것도 재정 건전성 좋으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조금 더 써도 되지 않냐.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 헛소리를 현실로 옮겼던 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모습 아니었습니까? 3년 동안에 이런 그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10조 가까이나 늘려버리고 네. 그러니까 뭐 단 한 개도 진짜 제대로 한 게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금 개혁까지 지금 하나둘씩 고쳐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더더욱 저희가 지금 정치에 대해 가지고 아마 됐다 막 관심 없다 이럴 게 아니라 똘똘 뭉쳐가지고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겠죠. 맞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반드시 총선 때는 저희가 과반을 차지를 해야 그래야지 이게 뭔가 좀 되니까요. 여러분들도 열심히 좀 공유해 주시고 또 열심히 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.